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라이튼 대 본머스. 자,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기존 좀 수비 결장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브라이튼과 달리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뎁스가 좀 대체로 얇다 보니까 수비 구성에 있어서는 더더욱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기존 좀 그래도 수비에서의 좀 결장자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본머스인데,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전에서 이제 주축 수비수의 이제 자바르니까지 좀 퇴장을 당하면서 지금 수비 뎁스가 많이 좀 얇아졌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점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최근 첼시를 홈에서 연달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소튼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미토마가 3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트, 이제 루터 등 공격 자원들의 폼도 대체로 좀 올라가면서 지금 공격이 활발히 좀 돌아가고 있는 그 현재 좀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만큼 현재 좀 모멘텀 및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고점을 좀 찍고 있는 그 브라이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며 다시 흐름을 살리나 했지만,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에 이제 본머스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이제 수적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한 채 울버햄튼한테 좀 패배한 거죠,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본머스 역시 좀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나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이제 한번 좀 흐름이 끊겼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현재 지금 원정에서 본머스가 3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3달 넘게 원정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원정에서는 무려 지금 9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좋은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저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미소 1481님 별풍선 55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수천사님 이제 5개 더 추가해서 55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수천사님.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쿠키홀릭 산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산타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산타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좀 본머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모멘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결과를 내면서 모멘텀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브라이튼이 우세하면 우세했지 지금 밀릴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최근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좀 무르른 그런 브라이튼이다 보니까, 이런 뭐 브라이튼이 뭐 현재 뭐 본머스 상대로는 뭐 그리 좀 밀릴만한 그런 좀 경기는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온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최근 흐름이나 뭐 경기력 모두 지금 브라이튼이 더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제 브라이튼이 이제 좀 본머스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긴 무패 행진을 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브라이튼 승.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브라이튼도 브라이튼이지만 본머스도 지금 원정에서 득점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본머스의 그 좋은 원정 득점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 득점 양상, 오버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이제 빌라 경기. 자, 일단 팰리스 같은 경우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나, 그리고 카마라, 그리고 파우토레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콘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리버풀전에서 정상적으로 좀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콘사가 이제 최근 좀 리버풀전에서 좀 정상적으로 좀 복귀한 거는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및 이제 결장 의심인 좀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풀럼한테 유스팅 하나도 허용을 안 했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경기에서 뭐 팰리스의 좀 적절한 압박과 이제 대응 수비가 어느 정도 잘 통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풀럼의 공격 전개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런 좀 풀럼 상대로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뒀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후반 막판에 역전골을 좀 넣으며 이제 역전승을 거뒀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비록 좀 첼시가 하락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첼시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근래 이제 첼시 상대로는 뭐 이제 이기고, 그리고 리버풀 상대로는 좀 비기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페이스가 좋은 그좀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팰리스의 볼 점유율이 대체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빌라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 있어서도 비교적 빌라가 더 좀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뭐 비교적 좀 수비에 집중을 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이다가 역습을 통해 좀 종종 기회를 좀 만드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빌라의 약간 좀 공격이 좀 매섭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팰리스가 좀 수비에 집중하다가 좀 역습 위주로 종종 좀 기회를 만드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거기가 약간 좀 공격에서의 더 적극성을 좀 띌 팀은 좀 빌라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팰리스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리그에서는 홈에서 단 2경기밖에 못 이겼을 정도로 홈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시즌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이제 좀 원정에서의 그 성적이 이제 월등히 좀 좋을 정도로 지금 홈에서 더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좀 팰리스가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는 게 뭐 그렇게 좀 플러스 요인이 좀 되지는 좀 못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뭐 빌라의 그런 좀 페이스나 뭐 경기력이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요 경기는 뭐 정배받은 팰리스보다는 그래도 역배받은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빌라 사이드로 접근하자 할게요. 네, 빌라 프랜슨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다 할게요. 네, 빌라 프랜승에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솔직히 어느 반은 좀 반반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배변이 돼서 올라간 그냥 언더 쪽 보고 그냥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빌라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이제 풀럼 경기.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희찬 선수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아이튼 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이 이제 직전 경기 홈 본머스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경기에서 본머스가 선수 1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수적 열세에 놓인 본머스 상대로 울버햄튼이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풀럼 역시 뭐 컵 경기 포함 좀 3연승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2대0으로 패배, 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패배한 거는 뭐 그렇죠 쳐도 이제 뭐 홈에서 유효스팅을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을 만큼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그저 플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고,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풀럼이 기대 이하의 공격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울버햄튼의 수비가 대체로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울버햄튼이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측면 전개를 좀 바탕으로 이제 풀럼이 공격을 잘 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제 풀럼 역시 뭐 지난 경기에서 그런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이제 좀 더 해볼 만한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풀럼뿐만 아니라 이제 울버햄튼 역시 이제 뭐 최근 지금 뭐 공격 전개가 이제 좋아서 지금 공격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풀럼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을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가면서 양 팀 다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울버햄튼이 최근 리버풀 상대로 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며 최근에는 매번 좀 좋은 경기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풀럼 상대로 2연승 중으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울버햄튼의 그런 좀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상성상 풀럼한테도 이제 좀 강한 모습 보였다. 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좀 풀럼이 그런 흐름이 끊긴 전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홈에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솔직히 뭐 이게 아무래도 홈 풀럼이란 모를까 이제 원정에서 이제 풀럼은 다소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그래도 역배받은 울버햄튼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울버햄튼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울버햄튼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영영이는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이제 소튼 경기.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콜라스 잭스, 그리고 이제 마도에케, 라비아, 그리고 파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좀 공격 쪽에서의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어축구,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베르나리크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 3연전을 치렀는데 3경기 다 지면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그 원정 3연전에서는 경기력 또한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자, 일단 뭐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컵과 뭐 리그 경기 전부 다 이제 연달아 졌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도 후반 막판에 이제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역전패를 당해 결국 지금 이제 3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그런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소튼 역시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압도적인 리그 꼴찌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큰 성적 향상이 없다고 하면은 강등이 뭐 거의 좀 기정사실화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승격은 했지만 승격 이후에 좀 성적은 많이 좀 처참하고, 그리고 지금 강등이 굉장히 좀 유력시되는 좀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하락세인 그런 좀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근데 이것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첼시가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튼의 지금 수비가 비교적 더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수비 밸런스도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 약간 이런 좀 소튼의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좀 떨어진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첼시가 그래도 홈에서 좋은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좀 창출해 공격에서 더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역습에 좀 취약한 소튼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공격 패턴에 능한 첼시가 공격을 더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갔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콜 팔머가 한 달 넘게 득점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PL 내에서 가장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좀 소튼이 좀 상대다 보니까 콜 팔머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날 만한 요소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콜팔머와 더불어 이제 첼시의 공격도 이제 충분히 좀 살아날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첼시가 좀 좋은 공격력을 보이며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첼시가 지금 원정과 달리 뭐 홈에서는 뭐 나름 좀 괜찮은 건 좀 성적이라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소튼 상대로는 그래도 이제 홈에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1엔드 기준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소튼이 뭐 한 번 실점하면은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첼시가 이겨도 어느 정도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일 만한 기대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첼시 승 마이너스의 3.5 기준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PL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자, 스토크시티 대 미드즈브러. 자, 일단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미드즈브러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 포워드인 라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S 팀인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뭐 라테라스까지 좀 이적을 하면서 더더욱 좀 전력 손실이 좀 커진 그 좀 미드즈브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5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연패로 인해 어느덧 리그 중위권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상위권에 머물면서 1위 자리까지 노려볼 만한 거죠 미드즈브러였지만 현재는 이제 1위는커녕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순위권 내에도 이제 진입이 좀 많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미드즈브러의 좀 시즌 초반 페이스는 굉장히 좀 좋았지만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좀 떨어지면서 현재는 이제 좀 아무것도 좀 얻지 못한 채 좀 시즌이 좀 마무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예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미드즈브러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최근 뭐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힘이 떨어져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현재 공수 밸런스도 많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홈 스토크 상대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점유율은 뭐 미드즈브러가 좀 더 뭐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스토크시티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일단 뭐 미드즈브러도 뭐 수비가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스토크시티의 이제 수비 역시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스토크 역시도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지금 뭐 미드즈브러의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현재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4연패 중이면서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지금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미드즈브러와 달리 이제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홈에서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미드즈브러에 비해서는 많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스토크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5연패 중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나 조직력도 좀 많이 무너진 그런 좀 미드즈브러 사이드를 좀 볼만한 그런 좀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스토크시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크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디프시티 대 이제 헐시티 경기. 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선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크면서 이제 팀 내 핵심 포워드인 이제 칼럼 로비슨 또한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전력에서의 그런 좀 누수 이슈가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온전한 지금 라인업을 구축할 수 없는 그좀 카디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비교적 좀 카디프의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훨씬 더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이제 FA컵 경기에서 이제 스토크시티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카디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헐시티 역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갔지만 이제 직전 경기 썬덜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일단 무승 행진은 좀 끊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홈 썬덜랜드 상대로 이제 이긴 것도 이긴 건데 썬덜랜드 상대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며 이제 클린시트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흐름 전환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준수한 경기로 보였던 그저 헐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뭐 공격에서의 포텐성은 카디프가 더 높긴 하지만 최근 카디프의 공격이 대체로 단조로우면서 득점이 터지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특히 지금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중거리 슛 비중이 좀 많아지면서 공격이 이제 좀 보다 더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전개가 좀 많이 좀 투박하고, 그리고 이제 중거리 슛과 같이 이제 좀 그래도 확실한 좀 득점기를 좀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공격이 더 좀 단조로워진 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공격이 좀 무뎌진 그런 좀 카디프 시티이기 때문에 현재 좀 카디프의 그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전달이 들어봅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원정에서 클린시트가 많은 헐시티 상대로 카디프가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근데 물론 이제 헐시티가 이번 시즌 기복이 좀 심하긴 해요. 네. 다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는 대체로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헐시티의 지금 원정 성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이제 원정에서 다 이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지금 감 면모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오히려 지금 원정에서의 좀 헐시티가 지금 더더욱 지금 뭐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홈보다 좀 원정에서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좀 헐시티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지금 카디프에 비해서는 더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현재까지 지금 7경기 연속 헐시티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상성에서도 헐시티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4년 넘게 뭐 카디프가 헐시티 상대로 좀 매번 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헐시티가 카디프 상대로는 천적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네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헐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좀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헐시티 사이드 본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헐시티 프랜승 쪽 접근하도록 할게요. 헐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챔피언십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FA컵 경기, 그 중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요거는 이제 스페인 FA컵 준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지만 그 대신에 야말이 이제 좀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야말의 좀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코케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단 1실점밖에 없을 정도로 단단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또한 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힌 그렇죠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주춤하다가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역시 뭐 최근 5경기 중 단 2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단단한 좀 수비를 좀 보이고도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흐름 좋은 그런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2달 전에 이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꼬마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좀 넣으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이제 2대1 패배를 이제 당했었죠. 자 다만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많이 높았고, 그리고 경기 내용 또한 꼬마보다는 바르셀로나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의 이제 뭐 바르셀로나의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더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도 좀 안정화되면서 좀 체력적으로도 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달 전에 그 맞대결을 벌였을 때보다는 바르셀로나의 여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상태로 좀 본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바르셀로나의 그 경기력에서 좀 기대치가 좀 높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에서는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2달 전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갔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때보다 상황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꼬마 역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뭐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맞붙었을 때는 매번 뭐 경기 내용이 그리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홈팀인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부는 경기. 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르셀로나와 꼬마의 좀 수비가 이제 좀 많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경기가 지금 이제 FA컵 준결승전 이제 단판전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승 진출이 좀 가려져요. 그만큼 확실히 좀 중요도가 좀 높은 좀 경기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더 이제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뭐 이제 1.4대 오바를 좀 가져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싶어서 이거는 배당 대비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라치오 경기. 자, 이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 FA컵 8강전 매치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T랑이 이제 좀 결장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포워드인 카스텔라노스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준 타격은 어느 정도 클 수 있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홈 4연승을 이어가며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원정에서는 주춤하는 그런 인터밀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여전히 좀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뭐 직전 경기 베네치아 상대로는 원정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되기도 했죠. 자 일단 뭐 라치오가 최근 매 경기 뭐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다가 직전 경기에서는 다소 답답한 전개를 좀 보이면서 득점력이 확 식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카스텔라노스가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더더욱 좀 득점 기회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좀 카스텔라노스의 그 부재로 인해 어느 정도 골 결정력 또한 지금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라치오 좀 팀 내에 그거 좀 카스텔라노스의 좀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이제 좀 카스텔라노스의 좀 부재는 이제 라치오의 그런 좀 공격에서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대체로 좀 원정에서 뭐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떨어지는 좀 라치오인데 현재 뭐 카스텔라노스까지 좀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설상가상 이제 인터밀란의 그런 좀 홈에서의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인터밀란이 지금 홈에서는 뭐 수비 라인 조율이 좋고, 그리고 수비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역습에 그 대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홈 인터밀란의 수비를 라치오가 그것도 원정에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인터밀란이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뭐 홈 4연승 중으로 홈에서 페이스가 좋은 그런 인터밀란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인터밀란이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인터밀란 쪽으로 지금 뭐 승배당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인터밀란 사이드로 전환을 할게요. 네. 인터밀란 승부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에 2.5주는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이제 독일 FA컵 경기 이제 빌레펠트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요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브리그 팀이긴 하지만 빌레펠트 프랑스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말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레펠트 프랜승의 오버브론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앙제 대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앙제 햄무얼부 고배당사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느 분 본다고 하면 언더분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